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거짓말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해 우리는 때로 악마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 거짓말쟁이를 울린 진실이 있습니다. 사건은 서울의 한 허름한 다세대 주택 골목에서 벌어졌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2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이준호 씨가 대낮에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건 흉기도 훔친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3일 전 80대 할머니에게 사기를 쳐서 뺏어낸 현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돈을 들고 도망쳐도 모자랄 판에 그는 왜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피해자인 김순례 할머니는 왜 그에게 경찰 대신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던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차가운 자본주의의 틈바구니에서 피어난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복수극이자 구원극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3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사건 발생 3일 전 오전 10시, 김순례 할머니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자락,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한 뒤 할머니에게 유일한 낙은 창가에 둔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평화를 깬 건 무심히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혹시나 지방에 사는 아들일까 싶어 할머니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순례 씨 댁 맞습니까? 여기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박민수 수사관입니다. 검찰. 평생 파출소 앞도 지나가 본 적 없는 할머니에게 검찰이라는 두 글자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김순례 씨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전 재산이 동결되고 할머니도 구속수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속, 동결, 범죄, 사기꾼은 노인이 가장 무서워할 단어들만 골라 폭격하듯 쏟아냈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여기서 노인들은 패닉에 빠져야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며 빌어야 하죠. 하지만 김순례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검찰, 내 이름도 알고 주소도 알고, 그런데 목소리가. 할머니의 귀를 사로잡은 건 협박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그 청년의 목소리, 약간 쉰 듯하면서도 앳된 그 목소리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막내 아들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사기다. 뉴스에서 수없이 봤던 보이스피싱이다. 당장 전화를 끊고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줘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아이고, 수사관님. 제가 늙어서 잘 모릅니다. 그럼 제 돈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남을 팔아모은 돈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셔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신 다음 저희가 보내드리는 금융감독원 직원 편으로 전달하세요. 계좌 이체는 해킹 위험이 있어서 안 됩니다. 현금으로 뽑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발 감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전화를 끄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벌벌 떨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신고를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유서를 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작은 쪽지에 무언가를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놈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일 텐데. 목소리가 우리 막둥이랑 똑같아.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인생 80년의 연륜이 담긴 가장 따뜻하고도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30분 뒤 동네 은행. 할머니는 창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은행 매뉴얼상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노인은 1순위 피싱 의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1,0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혹시 전화 받고 오신 거 아니세요? 경찰 불러드릴까요? 아니라니까. 내 손주 녀석 장가 간다는데. 할미가 돈 좀 주겠다는데. 왜 이래?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은행이 뭐 보태준 거 있어? 할머니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찰 정도로 고집불통 노인네를 자처했죠. 결국 은행원은 한숨을 쉬며 현금 1,0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할머니의 품에는 두툼한 돈 봉투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가장 깊숙한 곳 지폐 사이에는 아까 쓴 그 쪽지가 숨겨져 있었죠. 잠시 후 사기꾼이 말한 수거책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20대 청년. 바로 이준호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할머니에게 다가와 낚아채듯 봉투를 받아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돌려드릴 테니 귀가해 계세요. 할머니는 청년의 손을 잠시 잡으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밥 꼭 챙겨 먹게. 이준호의 아지트,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 그곳은 온갖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준호는 희열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한 건 제대로 했으니까요. 1,000만 원이면 조직 상납금을 떼고도 몇 달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크흐, 멍청한 노인네들. 세상 살기 참 쉽다니까. 경찰? 웃기지 말라 그래. 그는 침대 위에 돈다발을 쏟아부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들이 흩날렸습니다. 돈 냄새를 맡으며 환호하던 그때 지폐 뭉치 사이에서 툭 하고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영수증인가? 무심코 펼쳐든 쪽지, 삐뚤빼뚤한 글씨, 맞춤법도 틀리고 군데군데 번진 자국이 있는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준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자네가 검사가 아닌 걸 아네. 처음 목소리를 들었을 때 10년 전 먼저 보낸 내 아들놈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목소리가 어찌 그리 똑같은지 차마 전화를 끊을 수가 없더구만. 이 돈 1,000만 원, 내 아들 장가갈 때 주려고 평생 파출부하며 모은 돈이야. 죽은 놈한테는 이제 쓸 데도 없으니 자네한테 주겠네. 사기쳐서 번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못난 어미가 밥 한 끼 사주는 거라 생각하고 받아주게. 그리고 이 돈만 쓰고 제발 멈추게. 자네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일 텐데 자네 어머니 가슴에 못 박지 말고 제발 사람답게 살게나. 부탁이네. 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알고도 준 것입니다. 밥 한 끼 먹으라고. 아들 같아서. 준호의 시선이 방구석에 처박아 둔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호르머니, 서울 가서 성공해서
효도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올라와 고작 하고 있는 짓이 남의 어머니 피눈물을 뽑는 짓이라니. 으아, 내가 무슨 짓을. 그날 밤 준호는 돈다발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돈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쪽지는 그의 썩어 문드러진 양심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메스였습니다. 3일 뒤 다시 그 골목길.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3일 전 돈을 가져갔던 그 검은 모자의 청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1시간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총각 왜 저래?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글쎄 아까부터 할머니 나오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저러고 있네. 녹슨 대문이 열리고 김순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신발을 보자마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세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돈 다시 가져왔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준호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1,000만 원 봉투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고 또 읽은 그 쪽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경찰을 불렀냐고요? 아니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더러운 흙바닥에 엎드린 청년의 등을 따뜻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왔는가 내 아들. 흐흐흐. 할머니, 울지 마라. 돌아왔으면 됐다. 밥은 먹었냐? 그날 점심 할머니의 좁은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말이를 해서 청년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펑펑 울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체한다. 천천히 먹어라. 이제 나쁜 짓 하지 말고 땀 흘려서 돈 벌어. 그러면 되는 거야. 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후 이준호 씨는 자수를 했습니다. 죗값을 치렀고 지금은 할머니 집 근처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내복이며 과일을 사들고 할머니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마치 진짜 아들처럼 말이죠. 1,000만 원, 큰 돈입니다. 하지만 김순례 할머니가 지킨 것은 돈이 아니라 한 청년의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합니다. 믿을 놈 하나 없다고도 하죠.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건 처벌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할머니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도 혹시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비난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권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